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은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이면에는 주민들의 삶과 도시가 풀어야 할 과제도 공존하는데요. 오늘 서울 명함에서는 관광 도시 서울이 가진 빛과 그림자를 짚어봅니다. 네, 이곳은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한데요. 서울을 찾는 관광객, 지난해 외국인만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 어떤 일정을 보내고 있을까요? 서울 명함 관광편, 서울 관광의 현 주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은 1,314만 명.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방문객 1,600만 명 중 80% 이상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서울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 서울관광재단이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주요 목적은 여가와 휴식입니다. 77.3%로 압도적입니다. 그럼 여가와 휴식을 즐기기 위한 요소는 또 뭘까? 1위는 쇼핑, 2위는 음식, 3위는 도시경관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 보내는 기간은 평균 5.4일, 지출 비용은 평균 264.8만 원입니다. 비용은 입국을 위한 항공료나 선박료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쇼핑비와 숙박비, 식음료비, 의료미용 시술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관광의 전체적 만족도는 92.4%, 가장 많이 찾는 장소 1위는 명동. 복수 응답률 81.5%로 2위인 N서울타워보다 2배가량 더 많았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곳, 바로 이곳 관광특구 명동입니다. 과연 명동의 매력은 무엇인지, 또 명과 암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직격탄을 맞았던 명동. 2021년 50% 넘게 치솟았던 상가 공실률은 현재 1.2%까지 떨어졌습니다. 발이 묶였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서울 명동을 찾으면서 상권이 되살아난 겁니다. 과거 요우커란 말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였다면 지금은 국적도 다양합니다. We are from Germany, Ohio, Canada. 단체보다 개인 여행객들이 더 눈에 띕니다. 명동의 매력은 뭘까? 최근에는 미용 시술도 많이 하지만 여전히 인기는 쇼핑입니다. 화장품과 의류 등을 가장 많이 삽니다. 국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명동 물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Not really, it's normal compared to where we Where live. from? It's kind of cheap. I just came from Japan. I can see the difference, right? The prices are 1.5 to 2 times more than Japan. 오후 4시가 지나면 명동은 더 활기가 넘칩니다. 길거리 음식을 파는 거리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엽니다. 계란빵부터 한식과 분식, 고기 꼬치류까지 관광객들의 눈, 코, 입을 모두 사로잡습니다. Еда очень вкусная, замечательная. Впервые пробую лобстеров, мясо, уличную еду, очень нравится. 현장에는 시중에 비해 일부 높은 가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바가지를 씌운다는 논란처럼 터무니없이 비싼 음식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너무 비싸다 이게 너무 말이 많으니까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요새 하도 물가가 오르고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셨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해가 저물고 시간이 좀 지나면 명동은 또 다른 민낯을 드러냅니다. 쇼핑과 먹거리 천국에서 쓰레기 천국으로 변하는 겁니다. 거리 곳곳에 여기저기 널려 있고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직접 돌아보니 명동에는 쓰레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들고 직접 쓰레기를 받아볼까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에 쓰레기를 들고 방황하던 관광객들, 취재진의 봉투를 보고 반가워합니다. 버리는 건 대부분 음식을 먹고 남은 일회용품들. 길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도 봉투에 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 봉투가 꽤 두둑해졌습니다. 보이는 것만 담았는데도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지만 거리에 무단 투기되는 이유, 쓰레기통 자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In this area, I didn't saw a trash can or something like this, so I just put it in my pocket. I don't really like it, but I don't want to throw it on the street, so yes. 낮이든 밤이든 한 명 두 명 버리기 시작한 곳은 자연스럽게 쓰레기 배출 장소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또 쓰레기통이 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쓰레기통을 갖다 놓는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이 과연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는 의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성이 필요하고 관리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된다. 수년 연속 외국인 관광객 방문 장소 1위를 지키고 있는 명동. 가장 가보고 싶은 장소, 기대했던 장소가 쾌적하지 못하다면 관광객들의 실망감도 클 수 있습니다. 명동의 이미지는 서울과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로 굳어질 수 있는 만큼 관광하기 더 좋은 환경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이때까지 지켜왔죠. 또 가깝게 있으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편한 점이 많아요. 그런 SNS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와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특별한 지역,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부 나라에서만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에 그게 없어요. 우선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많이 이사를 간 것 같아. 그리고 어째서 여기가 느닷없이 맨 게스트가 들어와서 진짜 왜 그런 거 모르겠어. 나 저 관광객이 와서 화장실 가자 그랬는데 아이고 내 집 화장실도 아니고 공중 화장실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저게 매번 열어줄 수는 없지 않냐.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번에는 명동과는 다르게 주민이 직접 살고 있는 생활권이자 관광지인 북촌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북촌은 이제 관광 명소라는 말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국내 방문객이 꾸준히 몰리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북촌을 찾은 방문객 수치입니다. 이동통신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추정 데이터인데요. 북촌 한옥마을에 약 1,357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네, 이 수치는 북촌 거주민 1명당 2,263명의 관광객을 맞이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주민 수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네, 주민등록 기준을 보면 2014년도 북촌 한옥마을의 인구는 8,1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5,99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10년 사이에 약 26.6%가 줄어든 건데, 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 평균 인구 감소율의 4배, 종로구의 평균 감소율의 2배 이상의 수치입니다. 네, 사실 이 숫자만 봐서는 체감이 잘 안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년에 비해 이곳 전통 한옥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관광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많이 떠났다고 하는데요.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만큼의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지 제가 직접 한옥마을을 찾아가서 들어보겠습니다. 계세요? 네, 저희 BTV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쭉 둘러봤는데 이게 주민 만나기가 너무 어렵네요, 요즘에. 힘들죠. 여기 네. 이제 관광객들 때문에 주민들이 그냥 거주하는 분들 많이 이사를 가서 별로 낮에 없어요. 예년에 비해서 진짜 주민분들 제가 여러 번 문을 두드렸는데도 한 집 걸로 한 집도 문을 안 여시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많아요, 지금. 가장 불편한 점이 뭐세요?
관광객들이 오면 좀 이렇게 시끄러워요. 떠들고 또 이제 이렇게 골목 같은 일 안에 좀 두른 데 있잖아요. 네. 화장실이 이건밖에 없거든요. 네. 공중 화장실. 그래서 대변 같은 것도 보고 가고.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 또 쓰레기도 막 버리고 가고. 기본적으로 이제 소음과 이런 시끄러움 때문에 가장 힘드셨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광단지로 하다 보니까 게이트하우스가 많이 들어서 버려요,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더 많이 이사를 가요. 그 대목에서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불만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밤중에 캐리카를 막 12시 넘어서고 막 다락다락 끌고 들어오면은 우리는 이제 일찍 주택은 자야 되는데 그런 소음이 꽤 많아요. 또 다른 한옥 주민을 찾았습니다. 관광객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솔직히 우리 사는 주민들한테는 이익된 게 아무것도 없어. 뭐냐 말은 뭐 여기 북촌 사는 사람들 뭔 돈 나온다고 그러더니 그런 것도 거짓말이래. 나오지도 않는데. 가스비나 전기세를 좀 해주든지 일절 그런 거 하나도 없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종로구청에 접수된 북촌 민원 접수는 총 1,804건. 주차와 소음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년간 주민들이 한옥마을 정숙 관광을 알렸지만 관광객만 더 늘었습니다. 주민 불편의 한계에 부딪힌 종로구는 결국 관광 시간 제한이라는 칼을 뽑았습니다. 지난해 북촌 한옥마을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광객이 가장 많은 34,000제곱미터를 레드존으로 정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한옥 밀집 구간으로 올해부터 오후 5시 이후 관광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 겁니다. 여기에 매년 봄, 가을이면 북촌로 대로변에 빼곡히 줄지어선 대형 관광버스는 내년 1월부터 북촌로 진입 자체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북촌 상인들은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주민 정주권 보호도 필요하지만 관광 시간 제한이 매출에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이 있다는 거 당연히 알아요, 저희도. 뭐 이적으로 저희가 뭐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만 또 말을 들어주니까 이렇게 한 거지. 저희는 시간 조정을 좀 해달라. 왜냐면은 처음부터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10시부터 5시는 어떻게 지정이 된 거냐. 북촌 한옥마을 관광에서 이어지는 코스 인사동길에 나와봤습니다. 예년과 달리 이곳 인사동에도 관광 문화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첫 전통 문화지구 인사동. 1930년대 골동품거리로 알려지면서 지역 문화진흥법에 근거해 2000년대 문화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상인들의 자부심은 컸지만 매출은 예년만 못합니다. 쓰레기 버리고 그런 것은 이 가게마다 그 샵들이 있어서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그러면 또 수시로 그 여기 그 청소가 깨끗이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은 더 불편한 점은 없어요. 그런 불편한 게 없는데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자부심은 있어. 내가. 외국인이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제 물건 사는 거는 그 전보다 조금 못하죠. 왜 그래요? 돈을 안 쓰더라고 별로. 그리고 이제 유럽 쪽 사람들은 한두 가지를 사지 많이 안 사요. 인사동을 지켜온 상인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정착하는 관광지구가 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관광이 먼저 오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정말 수준 높은 그런 전통을 보여주고 할 것들이 이 안에 오는 손님들이 그 수준이 미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슈화 됐던 뭐 이게 국적 불명의 물건들이 많이 이렇게 정말 넘쳐나고 이 우리 것들이 없어지고 관광에 너무 욕심을 내서 여기에 몇 명 왔다 간 그런 거에 카운트에 더 치중하지 않았나. 전통 한옥마을에서 전통 문화예술거리 인사동까지 지역에서는 한국의 전통 관광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특화된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관광객 3천만 시대를 꿈꾸는 관광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죠. 명동과 북촌, 인사동의 명암에 대해 취재한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네, 서 기자는 명동에 직접 나가셔서 긴 시간 동안 체험도 하셨고 예. 또 취재도 열심히 하셨는데 다니면서 어떠셨습니까? 좀 느낀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관광객이 정말 많아졌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이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9만 명으로 전망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455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 인원들 중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 또한 명동입니다. 이 명동하면 예전에는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나라도 인종도 다양해졌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몇 개 국어를 배워야 하나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제가 취재했던 북촌과는 좀 달리 명동은 상권 중심이잖아요. 예. 특히 또 길거리 음식이 또 명동의 매력 포인트인데 기사를 보니까 이 쓰레기가 넘쳐난다는 어두운 면도 좀 보입니다. 실제 이와 관련해서는 또 여러 다른 관광지에 찾아올 만한 여러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 명동만큼 엄청난 관광객 수는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인기 관광지 중에 한 곳인 강릉에서 이 쓰레기 문제를 깊게 고민해 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릉 중앙시장인데요. 무통 유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무통 유턴이 뭐냐? 이 쓰레기통은 없고 발생한 쓰레기는 구매한 점포에 다시 가져다 두는 걸 의미합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를 해결하려고 한 건데 쓰레기통을 늘리지 못한다면 이 정책도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점포에 다시 가져다주는 이 시스템은 굉장히 좀 귀에 쏙쏙 와닿고 예. 좀 끌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부분도 취재하면서 좀 느끼셨다고요? 예, 제가 또 외국인 관광객 방문지 1위 명동에서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은 혹여나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또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이 쇼핑과 음식이 주를 이루는 명동에서만 느끼는 게 아닐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명동이 80%가 넘는 압도적 1위였기 때문인데요. 서울 관광의 범위가 더 넓고 다양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반복적으로 서울을 재방문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서울 관광이 좀 K컬처 중심으로 쇼핑이나 음식 등에 좀 집중되어 있다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역사유적 이런 곳들도 좀 관광객들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관광객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서울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 경험을 하고 또 다시 찾고 싶게 만드는지일 겁니다. 이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명동과는 전혀 다른 얼굴의 관광지죠. 주민들의 생활 공간이자 동시에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이 취재 내용을 보니까 북촌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한옥 게스트하우스 문제, 이거 어떤 문제입니까? 네, 쉽게 말해서 이 한옥 숙박시설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북촌의 어두운 면이기도 한데 예. 당초 2020년까지 북촌 관광객이 가장 많은 레드존에는 이 한옥 체험시설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 서울시가 지구단위 계획을 완화하면서 한옥 체험살이 성격의 숙박시설이 늘었는데요. 여기에 법인이 등장해 몇십 채의 한옥을 매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 종로구에 등록된 한옥 체험시설이 6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특정 업체가 이 에어비앤비 상품으로 운영하는데 문제는 이 시설이 호텔과 같은 한옥 숙박시설이라는 겁니다. 예. 네, 북촌은 이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한옥 체험업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객실과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 공간이 우후죽순 늘면서 이 자쿠지 시설이 이 한옥마을에 들어서게 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피해가 있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원을 제기해야 할 상황인데 네. 이 종로구나 서울시 등의 행정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바로 이 숙제가 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이유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전면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앞서 내용을 봐도 이 한옥 체험업을 숙박시설업으로 개정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해당 이 법안을 바꾸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한옥 체험업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바꾸는 개정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는 내용인데요. 실제 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거기 살고 계시는 거주자
그리고 그 한옥이라는 단독 주택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 이런 식으로 좀 한정을 두면 실제로 한옥 체험업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이제 좋은 점, 특장점들이 있잖아요. 그 두 개 안을 잘 절충할 수 있게끔 그 지자체에 지자체에 이제 위임을 하는 근거를 둔다면 훨씬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네, 앞선 내용을 정리하면 이 핵심은 운영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하고 또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를 조율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두자는 건데, 그렇다면 정부와 서울시, 지자체가 합의해야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예. 공교롭게도 이 서울의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제각각의 입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시면은 이 관광진흥법 전면 개정은 북촌 한옥마을에 국한된 사안을 전국 관광정책에 바꾸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서울시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정으로 넘겼지만 또 서울시는 지구단위 계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촌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종로구는 이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 또 기타 여러 지원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옥 관광 정책에 대해서는 문체부, 서울시, 종로구 각각 다른 개념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입니다. 네, 북촌 한옥도 그렇고 관광 도심지로 꼽히는 인사동과 명동 역시 관광객 유입 수치 목표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관광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관련된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죠. 또 요즘 관광은 어떤 뭐 역사문화나 자연경관 같은 이런 전통적인 그런 관광 자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화 콘텐츠나 IT나 뭐 또 뷰티, 뭐 의료, 음식, 뭐 스포츠, 진짜 다양한 분야랑 이제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법제도나 아니면은 뭐 이런 지자체 조직이나 이런 데들이 굉장히 분절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융합적인 어떤 관광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좀 이런 융복합적인 그 관광 정책 추진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 법제도나 조직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처럼, 스위스는 뭐 무슨 이렇게 디젤이나 경유차 안 되고 전기차만 되고, 여기서는 뭐 쓰레기, 뭐 플라스틱 할 때 뭐 또 사용료 부과하고 하는 것처럼 뭔가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를 약간 규제를 들어가고, 이 도시를 보존하기 위한 뭔가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깨끗하게 본래 가치대로 보존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은 고려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지금까지 관광도시로서 서울이 가진 명과 암에 대해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룬 명동과 북촌 모두 서울을 대표하는 얼굴이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고민과 숙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관광은 도시를 살리고 이미지를 높이지만 이 주민의 삶과 지역 문화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3천만이라는 숫자와 성과에만 집중하는 관광이 아니라 서울에 사는 사람과 찾는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 명함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서울의 빛과 그림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도시 서울의 명암을 알아봤습니다. 저희 서울 명암은 다음 시간 또 다른 서울의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시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더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